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혜영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우리 유학, 또 현대시대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와 유교 관련 대표 등 정통 문화와 유학 관련 문화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표자님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총동문회 박병성 상임부회장님과 이문상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임부회장님, 지난번에 그 유학 유림방송 콘텐츠 기획 본부장님으로 이 자리에 소개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병선입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자리는 청곡 김춘자 회장님께서 출연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연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대신해서 유학대학원 총동문에 대해서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도 우리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문상입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1부에서는 총동문회의 창립과 사무총장님의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총동문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부회장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총동문회 창립을 이끌었고 또 초대 사무총장님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동문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유학대학원이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에 이제 학교에서 동문회가 없다는 것이 이슈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 중심으로 동문회를 조직하려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재학생 때 1996학번인데요. 네. 재학생 학생회장을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도 이제 연락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대로 이제 주변에 기수 분들도 연락도 하고 해서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영건 선생이라는 분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추진회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또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또 몸인도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이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책임이 이제 주어지게 됐는데 그 당시 보니까 졸업생들이 한 650명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유학대학원에. 예. 그래서 이제 그 650명 정도의 이제 그 졸업생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로 이제 규합을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도 기수별로 이렇게 회장님들이 계셔가지고 회장님들이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해서 거의 한 200여 분 정도가 이제 연락이 됐고 또 밴드도 만들어서 구성을 또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죠. 여기 지금 사무총장님도 그때 같이 이제 중간에 참여를 하셨는데 아마 사무총장님도 재학생 학생회장을 맡고 계셔서 그때 함께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동문회 회장님을 이제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려움이 있었군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총동문회 창립을 이끌어갈 분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졸업하신 지가 오래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저도 오래됐고 또 이제 연락들을 안 하고 기수별로 살아서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특별한 모임이 기수별로만 이루어진 상태여서 총동문회를 이제 이끌어갈 분을 찾기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좀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우리 청곡 김추자 지금 회장님께서 마침 이제 박동교 이제 전임 초대 회장님을 추천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이제 김포까지 찾아가서 수고들 하셨네요. 참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집행부리 그동안에 추진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이제 회장님으로 나서 주셨죠. 그래서 어쨌거나 추대식으로 회장님을 추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마 2018년도인가 아마 창립을 했을 겁니다. 12월 22일인데 성황리에 했던 창립이 됐고. 그럼 이제 창립된 지 한 5년 정도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희들이 총동문회에서 이제 뭐 다른 동문들도 보통 이제 친목을 유지하는 것들로 이제 상조회를 주로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상조회가 발족이 돼서 동문들 가족들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위로의 마음들을 전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이렇게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이제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 이쪽 활동을 거의 20여 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림 관련된 일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성대 유학대학원하고 중간적인 역할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아마 추천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인재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향교 서원 탐방 프로그램을 우리 유학대학원에서도 이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초서반이라고죠. 처음엔 천자문 가지고 이제 동아리 활동이 이제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이고 게 이제 저희가 풍류 한마당이라고 해서 이 재학생과 졸업한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우리 선비들의 풍류를 한번 우리가 이제 체험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의 한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겠습니다. 네, 이제 뭐 2부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유학대학원이 이제 그 이번에 생활예절 다도학과가 이제 생활과학대학에서 유학대학원으로 편입이 이제 2년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인가요? 그래서 유학대학원이 이제 다도과, 서예과, 유교경전과 이 세 개과가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제 풍류 한마당에서 각자 이렇게 역할을 해서 멋지게 이루어진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학대학원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재학생들하고 졸업생들 간의 어떤 그런 소통도 이루어지고 또 동문들 상호 간의 어떤 그런 동아리 활동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향교 서원에 하고도 연계가 되는 될 수 있는 그런 동문의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이 앞으로 기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어떤 추진 이제 방향이나 이런 건 우리 사무총장님이 더 이제 잘 하실 거니까 사무총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긴 답변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임은성 사무총장님께서 혹시 총동문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지금 앞서서 우리 부회장님이 그 풍류 한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기 동문회 뒤를 이어서 내년도에 이제 행사를 치를 예정이거든요. 이 풍류 한마당 행사를 위한 어떤 사전 준비, 그다음에 행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성금 모금 및 그 후원 업체 섭외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좀 벌일 예정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그 성균관대학 유학대학원 입학하시게 된 동기와
또 그 유교 철학을 공부하시면서 네네. 그 보람이 있었다면 예. 이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동아시아 학술원에 3번 정도 도전했는데 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했어요. 아유. 그 주변 여건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동아시아 어떤 핵심 사상과 철학을 알려면 유학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016년 3월에 이제 입학하게 됐고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많은 어려움과 갈등도 좀 예, 그렇죠. 있었고 내적으로 그렇지만 평소에 이제 관가했던 것 네. 그리고 뭐 신경 쓰지 못했던 인간의 어떤 본성과 예.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이 그 원우들하고 같이 예. 예, 동고동락하면서 그걸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이 있어요 에피소드들이 네. 예, 그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던 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굉장히 이게 큰 기대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예. 그럼 사무총장님만의 그 유교 철학의 가치와 인생 철학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네. 공자의 핵심 사상이 인의 개념이잖아요. 예. 그 인 개념이 인간 존재의 어떤 보편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인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유교 철학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그리고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가. 예.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가는 어떤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그 인터넷 신문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회 전 분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기사를 작성하고 이거를 이제 기사하거나 시사 문제에 대한 어떤 논설, 그 다음에 칼럼 이런 거를 쓰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신문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오피니언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논설이라든가 이거를 쓸 그 지필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력풀을 구성하고 예. 그분들한테 이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를 청탁해서 받아서 신문에 게재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상임 부회장님께서는 그 회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회장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회장님이신 청곡 김춘자 선생님은요 서예인으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개인전 등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또 한시를 우리 회장님한테 배웠고요. 재학생 때 사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저보다 이제 한 관계시군요. 기수 앞이신데 거의 지금으로 보면 뭐 25년 이상 인연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참 단아하시고 아주 이렇게 인품이 넉넉하신 분으로 제가 평소에 많이 존경하신 분이었는데 이번에 총동문회 회장님이 되셔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상임부회장으로서 옆에서 잘 보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기대가 됩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회장님 모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동문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무총장님이 보시기에 회장님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회장님 성품이 조용하시고 네. 그리고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예. 한마디로 근데 우아하시군요. 예. 근데 항상 그 일을 처음과 끝이 깔끔하고 정갈하게 일을 처리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 때문에 매번 행사 때마다 예, 그 의도와 그 기획하는 그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 우리 성균관 유학대학원 총동문회가 창립된 이후로 그 유학대학원이 훨씬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상임 부회장님과 이 사무총장님께서 함께 일을 하시니
앞으로의 기초도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회장님께서 해주시죠. 네. 아마 성균관 대학교 유학대학원은 역사적으로 아마 지금 600주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구려 태학부터 잡으면 거의 뭐 16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전 세계의 어느 대학도 없는 유일한 학과가 유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우리 유학대학, 유학대학원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전공자들이 지금 길러지고 있는데 그런 유학의 이념들이 이제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보급이 조금 저조한 편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 총동문회가 그런 이제 가교 역할을 해서 현대적으로 많이 풀어가는 역할을 우리 총동문회에서 좀 주도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 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저는 앞으로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께서도. 예, 그 대략 그 유학대학원 수료하고 졸업하신 분들이 700명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동문회 밴드에 가입된 분들이 약 300명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분명 아니지만 아직 밴드에 가입하자는 그 동문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가입을 권유하고 동시에 이제 동문회가 주최하는 어떤 여러 행사들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안내, 권유 이거를 좀 더 노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사무총장님이 이번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논문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게 생각은 이제 머릿속에는 많은 거를 이제 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글로 체계적으로 틀을 잡아서 이제 빼내는 게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주제는 정하셨습니까? 예, 천일합일의 현대적 어떤 가치, 실험 방향 이런 것들 그리고 의의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박사 논문 주제로 써보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 그 총동문회에서 하는 큰 행사 중에 하나가 풍류 한마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류 한마당에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초대 손님이라든가 뭐 이런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도 사실 처음에 막연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좀 동문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풍요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일단 선비춤을 저희들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를 좀 초대하고 그래서 이 7, 8월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담소원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몸치들이 점점점 이렇게 선비춤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성독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이 선비들이 옛날 글 읽는 소리가 참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독 팀들도 구성을 해서 또 마침 성균관 한림원에 성독하는 팀들이 계셔서 우리 같이 동문 합류를 했어요? 이제 합류는 하지 않고 그 중에 이제 우리 동문들이 있어서 동문이 거기 공부하시는 분이 계셨군요. 동문을 초대해서 또 우리가 성독 연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선비춤과 성독 프로그램을 이제 풍류 한마당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서예인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서예 이제 퍼포먼스 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생활예절 다도학과 우리가 애닥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애닥과들이 멋지게 이렇게 차를 다과를 준비해 주셔서 아주 참 풍류 한마당이 정말 시서예약 풍류 한마당으로 이렇게 예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와 노래와 춤과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예술 활동들이 소개가 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유학대학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참석자들도 그때 한 200여 명 이상이 아마 참석한 거예요. 250명 정도. 250명이 훨씬 더 참석을 그러면 했습니다. 그 동문회 회원들만 참석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동문회 가족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뭐 이렇게 방청객으로 오셨나요? 가족들까지는 초대를 다 못했고요. 이번에 처음에 이제 했던 때는 일단 유학대학원 재학생들하고 동문이 주가 됐고 사실은 학부생들 중에서도 임원들을 저희들이 이제 초대를 했고요. 그다음 뭐 교수님들은 연결고리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차 이게 유학대학원의 총동문회지만 이제 유학대학 학부생들까지도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로 거듭나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선비춤을 출 때 그 전공자를 초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공자도 그 유학대학원 총동문회 회원이신가요? 차명희 선생님이라고 사실은 이제 저하고 같이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분이신데 동문이시군요. 예, 동문은 아니고 이제 일반 그 박사과정만 유학대학원 동문은 아니시고 이제 대학원은 이제 석사과정은 다른 데서 하셨고 박사과정만 유학대에 가서 하신 성균관대학교 분이셔서 사셨군요. 네, 그래서 좀 뭐 진주 교방굿 뭐 이쪽하고도 이제 아마 전수 이수자로 알고 있고 한국무용 전공자시군요. 네네. 그래서 또 그분이 실제 연습을 했는데 그분이 또 실제 진주에서 선비춤으로 이렇게 실제 공연도 하고 하시는 분 선생님을 직접 또 모셔서 한번 또 시연도 하는 계기도 가져보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뜻깊은 행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무총장님께서도 앞으로 또 이렇게 그 풍류 한마당 준비를 하실 텐데 저기 내년 행사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조금씩 해놔야지만 길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길이 들여놨을 때 막상 이렇게 닥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분명히 그럼 그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사람들 화합하고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요. 그럼 이게 회장과 임원단들 임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몇 년 만에 바뀌시나요? 저희가 3년 3년 임기시군요.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기가 출범이 돼서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이 되신 거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제가 사무총장 할 때 꼭 하고 싶었던 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은 700명 정도 나왔지만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650여 명의 우리 동문들이 전국에 234개 향교가 있거든요. 그 향교의 1:1 매칭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학을 전공하셨던 우리 석박사분들이 좀 전국의 향교에 이제 각자 자기가 원하는 향교에 가서 좀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유림들에게도 좀 우리 유학에 대해서 좀 이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2년 반 이상 그냥 거의 동문회도 기본적인 뭐 상조회 정도만 운영이 되고 동아리나 이런 활동들을 거의 못한 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제 차기 2기 집행부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져서 총동문회가 우리 향교 유림들에게도 이제 알려지고 같이 뭔가 이게 매칭하는 그 프로그램이 저는 앞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상임 부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자 박혜영이었습니다.